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7일 새벽 5시 10분입니다. 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내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즉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지는 않겠지만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르게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굉장합니다. 아마 잠수함 한두 대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런 잠수함이 상시 배치되는 건 아니지만은 정기적으로 한반도 근해에 나타난다는 것은 김정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데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나토의 핵 공유 방식 또는 우리가 핵무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니까 미국도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대응하게 되고 미국 학계나 이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미국이 동의해 줘야 한다 또는 눈 감아 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하나의 구체적 성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년 동안 문재인이가 사실상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5년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방어 능력을 해치고 있었던 그날 지난 5년 동안의 이 반역의 시간을 이제 정리하고 핵 대 핵은 아니지만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술 전략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대응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문재인의 역적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몇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의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문재인이를 지칭하는 거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국제사회에 퍼뜨리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판문점에서 만나고 하노이에서 만나는 쇼를 펼친 것을 한마디로 가짜 평화 쇼였다고 지칭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핵 협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줄여서 NCG인데, 앞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사용하기 위한 어떤 협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윤 대통령은 또 한미양국은 새로운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고, 이제 한미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두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다.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한국 방문이죠. 여기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 플러스 미국의 핵 능력을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마어마한 방위산업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없지만은 핵무기에 준하는 고성능 폭탄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운반할 수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많아요. 이런 것과 미국의 핵 능력을 결합시키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의 군사적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라면서 우리는 핵 위협에 같이 맞서서 억지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는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을 아주 용감한 결단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이후 이 확장 억제란 말은 핵무기를 가지고 억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 전개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이 포탄 등 무기를 한국이 공급하도록 상당한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어놓았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 포탄 재고량을 어떻게 하든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되는데 직접 우크라이나에 판매할 수가 없다면 폴란드에 그걸 팔고 폴란드가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다시 파는 이런 우회 방식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간의 그 정상화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언론, 특히 영국의 언론은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연대만 강조를 하고 왜 행동하지 않느냐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에 이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 포탄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홍보에서 실패하면은 이 일 잘 해놓고 욕먹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방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배경에는 한미 동맹 70년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또한 배경은 문재인 5년 동안에 사실상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데 사실상 협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한미일 동맹관계를 고의적으로 약화시킨 데 대한 일종의 수리공사 비슷한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그동안에 그냥 막연하게 해구산 했던 것을 실감 있게 만든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일할 때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 활동을 또 욕하고 나올 것입니다. 지금 핵무장한 북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감사합니다.